네버. 절대 순탄하게 진행될 리 없습니다. 여러분 방산업체만 해도 미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성장한 전후로 해서 성장한 이는 방산업체는 미국 정치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국방성 미국의 국방부 즉 뭐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들 장성들 예비역 장성들 다 어디 취직해 있습니까? 그런 방산 기업에 취직해 있죠. 이들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이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미국 하원과 상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분들이 이렇게 교체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의 징후가 언제 있었냐면 2024년 12월에 이미 한 번의 논쟁이 있었죠. H-1B 비자에 대해서 마가 운동 진영은 전통적인 마가 운동 진영은 이거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좋은 인력들에 대한 비자는 계속해서 줘야 된다. 이것이 미국 성장을 받쳐줄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 말이 맞다라고 이제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하원 의원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정치적 저항이 공화당 내에서도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력 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 뭐 한국식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7급, 8급, 9급 공무원들 인력 조정해 봤자 뭐 예산 효율성이 얼마나 증가하겠어요. 결국은 고위직 공무원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그거의 고위직이라는 그것의 직책에 맞게끔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저항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다양한 갈등들을 이뤄낼 것이라는 거고 또 한편에는 또 민주당이 또 일론 머스크를 공격한다든지 트럼프를 공격하는 전통적인 갈등의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국방 산업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러한 정치권이라든지 산업계의 저항이 공화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강할 것이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개편에 따른 저항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 내에서의 저항력도 대단히 강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저는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이 필요한 거고 이것을 지금 트럼프가 받쳐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죠. 여기에 저는 대단히 큰 위험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라스베가스 트럼프 이 건물 앞에서 이 차량의 폭파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건 더욱더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일론 머스크 개인적으로도 어떤 테러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데 크게 노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진영은 대단히 이념적인 분파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효과적 가속주의라는 분파가 있고 이걸 대변하는 사람이 이제 피처 틸 같은 사람이죠. 그 효과적 가속주의는 기술의 발전을 극단적으로 가속화시킬 경우에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 부정적인 작용은 그 행복해진 여유의 부로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게 효과적 가속주의라는 것이 이제 한 분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AI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분파가 있죠. 이거는 일리아 슈츠케버 같이 오픈 AI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던 이런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맞지만 기술은 대단히 많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나하나 징검다리를 안전한지 따져보면서 속도를 늦춰가면서 기술을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효과적 이타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 이타주의와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효과적 이타주의에 속했었죠. 그런데 이제 효과적 가속주의로 자기 입장을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피터 틸이라든지 마크 앤더슨 같은 사람들이 효과적 가속주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산업의 방향을 바꾸자라는 거고 또 여러분 이번에 1월 달에 CES에서 젠슨 같은 경우에 물리적 AI 또는 뭐 월드 모델 즉 실제 세계에서의 어떠한 움직임들을 추론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떠한 거대 언어 모델하고 상응하는 월드 모델이라는 것들 코스모스라는 이름으로 내놓으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을 첫 번째 시장화될 수 있는 로봇 산업이라고 젠슨왕은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 젠슨왕이 내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여러분 이것들이 만들어지면 세계 질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 질서 재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팔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공장에 팔려 나간다고 한번 한국에서 가능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뭐보다 저렴해야지 이 로봇을 살까요? 많은 공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비싸다고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 우리 휴머노이드 자랑 삼아서 몇 개 좀 써보고 싶어서 사장이 이게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몇 대는 구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력을 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많은 부분을 교체한다는 것은 비용적으로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일 때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의 최저임금보다도 저렴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진다. 이걸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연간 최소 100만 대가 생산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100만 대가 생산돼야 이 경제적 효율성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100만 대가 생산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2030년 이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죠. 그거보다 빨라져서 2029년, 2028년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한국만을 고려하지 않죠. 중국도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에 열심이잖아요. 그럼 중국의 최저임금보다도 저렴해야 되죠. 자, 그러면 무엇이 깨지냐면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만들었던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A라는 물건도 잘 생산할 수 있고 B라는 물건도 잘 생산할 수 있는데 A라는 부분보다 B를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더 높다. 그러면 A를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게 만들어내는 집단에게 이걸 넘기고 우리가 이거를 각각 서로 집중해서 만들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해서 서로 맞교환하는 트레이드, 무역을 해서 하는 것이 더욱더 경제가 잘 사는 길이다. 이것이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얘기했던 경제학 법칙에서 되게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것이 지금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이 이런 세계 무역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굳이 그러면 최저임금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진다라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해서 굳이 이러한 분업 체계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마가 운동,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운동, 제조업을 가지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중국보다 비싸면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경제학 법칙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훨씬 더 미국의 부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미국에 왕성하게 전개되고 대중산업으로 전개된다라면 충분히 이러한 제조업, 과거에 중국으로 갔던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사실은 단기간에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무역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얘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 변화는 항상 갈등을 동반합니다. 갈등을 동반하고 중국도 이거 뺏기고 싶지 않을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는 거고 무역 질서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백 년 지켜왔던 산업혁명 이후 지켜왔던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가 변화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갈등을 동반하는 거고 이것이 심각할 경우에는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큰 변화의 시작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